딱 뒤통수를 치는 거죠. 국민의힘은 이게 뭐야 해서 다 퇴장을 하고 그 상황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를 해버린 겁니다. 아시아투데이 이 기사입니다. 4시 반 늦게 나온 기사죠. 이 제목은 최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에 윤재옥 거부권 건의할 수밖에 없다. 자, 본회의 통과가 됐습니다. 실제로 최상병 특검법. 그런데 윤재옥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이 용산에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 자, 이게 얼마나 좀 무책임한 이야기인지도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 이 네다바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국회에서 네다바이를 당한 쪽이 좀 무능하니까 네다바이를 당했겠죠. 사전에 철저히 준비했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원내 지도부도 비판의 대상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네다바이 당해놓고 이것을 다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기면서 공을 넘기면서 이거 거부권 행사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그 팩트를 말씀을 드리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서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봤을 때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해 볼 수밖에 없다. 자, 최상병 특검법이 오늘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서 법안을 표결에 붙여서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을 시켰고 이것이 상정이 되니까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을 해버렸습니다. 어차피 수적으로 안 되니까 퇴장하면서 항의 그 표시를 했는데 뭐 그런다고 민주당이 안 하지 않죠. 그대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168명 참석했는데 전원 찬성.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빠져나와서 규탄대회를 열었는데 이 거부권 건의를 하겠다. 이 용산에 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게 뒷북치기보다는 이게 좀 공 떠넘기기 뭐 이런 그 차원인데 이거를 이 요점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일단 기사 내용은 윤재옥 원내대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초에 오늘 최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했으면 우리 당은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처리하지 않을 것처럼 국회의장과 야당 원내대표가 여당 원내대표를 기만했다. 이걸 제가 네다바이 당했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김준표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윤재옥은 의사일정 변경을 했지만 여야 간 법안 내용에 대해 수기할 시간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도 민주당과 짬짬이 해서 입법 폭주한 것이 개탄스럽다. 바로 어제 양당 원내 수석 부대표끼리 이태원 특별법을 조금씩 양보해서 의회 정치 복원을 보여주자고 한 그 희망에 침을 뱉은 거랑 마찬가지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자,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이 월요일 날 차담회를 했었죠. 자기들은 영수회담이라고 주장하지만 영수회담 아닙니다. 지금 차담회, 뭐, 단독회담, 이까지는 뭐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차담회에서 이재명이 15분 동안 일방적으로 막 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공개 회의에 들어갔는데 비공개 회의에서 접점을 찾은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의료 대란에 대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그 의대생 정원 문제 이것에서 의료 개혁을 해야 된다. 이 원칙적인 데만 이제 합의를 했고 그것은 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의료계에서 민주당까지 싸잡아 지금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의견 특허를 본 것이 바로 이태원 특별법입니다. 이태원 특별법.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특별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 법률적으로 잘못된 내용이 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법조인 출신이니까는 그 대목을 지적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태원 특별법 안에 이 독소 조항이 하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한 거죠. 독소 조항이 뭐냐면은 이태원 특별법을 하면은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는데 특별조사위원회 권한 중에서 영장 청구를 요구를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다. 검찰에
뭐 사법기관이 아니니까 영장청구를 직접 하지는 못하고 검찰에 이것에 대해서 압수수색 주로 이제 증거 같은 거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주세요 하는 권한이 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검찰이 안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특별조사위원회가 검찰처럼 영장 청구권을 갖는 것 아니냐. 이게 잘못된 거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민주당에서 그래? 그렇다면 그거 없애준다. 그러면 이제 특별법 통과시켜 주는 거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도 몇 가지 고쳐가지고 그래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했는데 이게 독소장이 이게 분명 이 법안을 제대로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를 정도인데 그거 외에 독소 조항이 수두룩합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말하자면 독소 조항만 말해도 지금 끝이 없을 정도예요. 이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어떤 그 지원을 해주는 피해자 지원을 해주는 대상이 희생자의 가족, 뭐 형제, 자매 다 있는데 그 전에 희생자의 삼촌까지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삼촌은 이제 빠졌습니다. 그리고 희생자뿐이 아니고 이태원에 그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 그 점포의 종업원들, 그리고 거기서 트라우마를 받고 있는 사람들, 이게 이제 선별조사위원회에서 신청을 하면은 이게 이태원 피해자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해주면은 지원을 해주는, 그러니까 무한적으로 늘어날 수 있고 이런 상황, 뭐 독소 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장을 민주당 소속, 사실상 민주당 소속인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위원장을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독소 조항이 있는데 그것은 제대로 따지지도 않고 이제 합의를 해줬습니다. 그래,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목한 그 독소 조항은 빼자. 그리고 몇 가지 더 뺐죠. 뭐 삼촌까지 뭐 지원 대상 뭐 이런 것도 뺐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거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땅땅 쳤습니다. 그것도 국민의힘도 다 들어갔죠. 국민의힘도 다 들어가가지고 그냥 거의 뭐 만장일치로 뭐 통과를 시켜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미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내다봐야라는 표현을 썼는데 뭐냐 하면은 오늘 원래 본회의를 열어서 그 안건만 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김준표 국회의장이 약속을 하기로 그 안건 말고 최상병 특검법은 여야 합의를 하면은 내가 안건으로 상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런 줄 알았다는 거죠. 윤재옥은. 자, 그런데 갑자기 김진표가 민주당하고 같이 해서 의사일정을 변경을 해서 최상병 안건을 상정을 해버립니다.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안건을. 그러니까 미끼를 딱 던져가지고 이태원 특별법을 미끼를 삼아서 딱 뒤통수를 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게 뭐야 해서 다 퇴장을 하고 그 상황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를 해버린 겁니다. 자, 하나 지금 궁금하신 게 하나 있죠. 김진표가 왜 이것을 해줬을까? 지금 김진표가 이 최상병 특검법을 그 안건을 상정 안 한다고 해서 여야 합의가 없으면 안 한다고 해서 민주당 안에서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죠. 박지원 같은 경우는 김어준 포로 나가서 그거 안 한다고, 김진표가 상정 안 한다고 개 XX라고 한 것이 그대로 방송에 타서 논란이 됐죠. 김진표는 박지원에게 개 XX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박병석도 좀 그런 식의 국회 운영을 했다 해서 같이 박병석도 개 XX, 윤석열 대통령까지. 자, 그런데 어쨌든 김진표 개 XX 소리를 들었죠. 그리고 모레 김진표가 남미 그리고 북미 출장을 가는데 그 출장 못 가게 하겠다. 그거 안 해주면은, 그 상정 안 해주면은 민주당 의원들이 그래서 모레 그 출국장에 가서 항의하겠다. 막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거기에서 넘어가서 아니면 겁을 먹어서 그랬는지 김진표가 상정을 해버린 겁니다. 상정을 해버려서 이게 통과가 돼버렸죠. 자, 그러고 나니까 이 협치에, 그러니까 이태원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협치에 물꼬를 텄다. 협치 물꼬를 텄다.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했죠. 국민의힘에서. 자, 협치에 물꼬를 터는 그 법안이 통과돼서 1시간 만에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바로. 뒤통수를 맞으니까,
뒤늦게 이제 윤재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을 하겠다. 거부권을 요청하겠다. 그러면 이것은 윤재옥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도부가 제대로 대처를 못해서 뒤통수를 맞고 내다바이를 당해놓고 그것을 뒤처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겨버리는 거죠. 아, 우리 이렇게 당했으니까는, 그런 이제 남은 수단은 대통령 거부권이니까 그 거부권 좀 행사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거냐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얼마 전에 이재명 만나서 이재명이 막 그 이야기 했죠. 거부권 너무 많이 선거돼서 지금 9번 썼고 이번에 10번째인데 만약에 하면은 선거에 대해서 사과하라. 그리고 재발 방지 약속하라. 뭐 그건 이제 정치적으로 막 요구를 하는 거라고 해도, 그래서 그 상황에서 거부권을 바로 또 총선 완패했는데 썼는데 상당히 부담이 있겠죠. 아무래도 뭐 쓰긴 쓰겠지만은 부담이 있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최상병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을 하는 겁니다. 탄핵 밑자락 가는 겁니다. 그걸 덜컥 뺏겨버린 거죠. 내다바에 당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기습적으로 당해버린 거죠. 아예 오늘 그 본회의를 안 연다. 그 이태원 특별법도 독소장이 많기 때문에 이거 안 해. 본회의를 안 열었으면 되는데, 본회의 이제 열려놓으니까는 국회의장이 의사일정 변경해서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까지 밀어넣어서 처리를 해버린 겁니다. 이게 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을 하는 법안이냐 하면은, 자, 이 최수건 상병이죠. 해병대. 정말 안타까운, 정말 슬프죠. 안타까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홍수 그 인명구조 지원 나갔다가. 그런데 그 사건 자체는 사망사건은, 군내 사망사건은 경찰로 넘겨야 되기 때문에 경찰에서 지금 경북경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망사건 자체는. 왜 이런 사망에까지 이르게 됐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는데, 이거는 민주당에서 고발을 해서 공수처에서 수사를 합니다. 공수처 수사는 뭐냐면은 그것을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용산에 외압이 있었는지, 그 용산 그 비서실과 그때 그 국방부 장관이 서로 통화를 했다. 뭐 그런 게 있었죠. 이종석 국방부 장관과. 자, 그래서 용산에서 위압을 행사했을 거다 하고 공수처에다가 민주당이 고발을 해서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 두 갈래 수사죠. 그런데 공수처는 아시다시피 문재인 때 만들었죠. 공수처장 김진욱 지금 뭐 임기 다해서 나갔지만은 검사들도 그때 문재인 때 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공수처도 못 믿겠다. 자기들이 만드는 조직이면서. 그러면서 특검해야 된다. 경찰은 아직 그 수사를 검찰로 이첩도 하지 않았는데 무조건 특검해야 된다. 몰고 가는 이유가, 박주민이 여기 뭐 TF 뭐 부위원장인가 그런데 민주당 박주민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그 최수건 상병 특검법 수사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도 포함된다. 당연히 포함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겠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탄핵 정국을 조성을 하려면은, 민주당이 지금 탄핵 정국을 조성을 하려면은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 잘못한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대통령의 탄핵 요건은 직무 수행을 하면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죠. 그래서 직권 남용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최수건 상병 특검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했다. 이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사를 축소를 하는 그 직권을 남용했다. 그런데 이게 법률적으로는 이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 경찰로 넘기는 거기 때문에 이 직권 남용이 안 된다는 게 이제 법조계의 이야기지만은, 그건 법률적으로 그렇고 정치적으로 이제 그런 꼬투리를 만들어서 탄핵 소추를 하려고 하는 그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최수건 상병 특검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엄청난
이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그것을 속수무책으로 당해놓고는 그 거부권 행사해 주세요. 우리 당했어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거부권을 이제 행사를 하게 되면은 이게 2주 이내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은 그게 다시 이제 국회로 갑니다. 국회로 가면은 다시 재투표를 합니다. 재투표를 해서 3분의 2가 되면은 그대로 이제 특검법이 통과돼 버리는 겁니다. 3분의 2. 그때는 이제 거부권도 필요가 없죠. 만약에 3분의 2가 안 되면 이제 폐기가 되는데. 자, 그런데 이게 3분의 2가 완전히 안 될, 3분의 2가 될 가능성이 조금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현역 의원 숫자로 보면은 국민의힘에서 18명이 이탈을 해서 찬성을 해버리면은 이게 통과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의석 구조로 보면은. 그런데 이게 무기명 투표예요. 이게 제 의견은. 그 누가 어디에 투표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정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국민의힘 안에서 이번에 공천 못 받아서 낙천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낙천자들 많이 있죠. 그건 아직 현역 의원입니다. 5월 29일까지. 그 낙천자들, 또 낙선한 사람들, 그리고 또 김웅, 조금 전에 댓글을 달아주셨던데, 김웅, 오늘 국민의힘 중에서 유일하게 남아서 이거 찬성 투표했습니다. 다른 사람 다 퇴장했는데. 그리고 몇몇 의원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 안철수 의원도 이 특검법에 여야가 합의하면 찬성하겠다고 했죠. 근데 합의가 안 됐으니까는 오늘도 합의가 전제됐을 경우다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그런 몇 사람, 낙선한 사람 하면은 18명 넘겨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엄청난 거를 오늘 내다바이를 당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거부권을 행사를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를 해야죠. 오늘 이게 통과되고 나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5시 쯤에 넘어서 긴급히 브리핑을 했습니다. 정진석 용산 비서실장이 직접 브리핑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상당한 우려가 담겨 있습니다. 브리핑 내용을 보면은 일단 대통령실 입장인데 공식 입장인데 일단 유감을 표명을 하고 민주당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다른 정치적 의도가 탄핵 자력 간다는 겁니다. 용산도 그걸 지금 파악을 하고 있죠. 협치 첫 장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했다. 민주당 특검법 강행 처리는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다. 아주 톤이 세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거부권 행사하겠다는 이야기랑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일단 거부권을 행사를 이제 10번째로 하는데 그러면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부담이 되는 거죠. 이 총선에서 패배하고 나서 또 거부권을 행사하고 자, 이런 상황. 그리고 이게 거부권을 행사해도 나중에 재표결해서 상당히 또 부담이 되는데 이걸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해서 내다바이를 당했어요. 입법 내다바이 당한 거죠. 이태원 특별법을 미끼로 해서 내다바이를 당하는 이런 어설픈 대응으로 새로운 화근거리가 하나 생겼다. 자, 그렇게 일단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